네, 안녕하세요. 투잡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또 결혼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단어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책 제목 아비투스에서 보게 된 건데, 경제적 자본, 이건 돈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문화적 자본과 지식 자본은 책.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이건 가족을 뜻합니다. 혹은 가족이 아니어도 뭔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사람한테 꼭 필요한 이유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깊게 깨닫게 돼서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경제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단순하게 뭔가 월세를 받겠다, 뭐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사실상 월세 받으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축인데, 저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이라고 한다면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을 해놓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박홍기 작가님 유튜브를 이렇게 좀 주로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서 배웠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배우게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은행 적금 빼고 말씀드릴 거예요. 채권입니다. 이제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사가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일반인들한테 빌리는 거죠. 우리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유를 정해서 내가 이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100만 원을 빌려서 내가 뭐 1년 뒤에 이자를 붙여갖고 11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채권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자가 불어나는 방식의 채권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배당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주식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보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데 배당금이 있으면 좀 덜 불안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제일 쌀 때 사서 배당금이 나온다면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배당금이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도 판매가 되고 앞으로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연금이에요. 이제 퇴직연금하고 또 개인연금이 있죠. ISA 는 아니고 IRP였나요? 하여튼 이런 프리랜서를 위한 퇴직연금, 일반인들을 위한 퇴직연금,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펀드형 또 개인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1인 사업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절세 혜택도 있고 저축이 되는 이런 상품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꽤 꿀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적금하고 예금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연금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소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또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금이나 은도 꽤 괜찮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학교에서 아주 간략하게 배워요. 근데 적용을 못해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고 주변에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뭘 생각하냐, 부동산 사서 값이 오르면 돈 벌어야지라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단 몇십억대 부자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사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거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몇몇 군데 남았지만 거기를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리고 부동산을 잘 생각해보면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뭔가 생산해내지는 않아요. 생산해내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하냐, 그냥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이게 뭔가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는 게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내 자산이 올랐으니까 됐다,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대출 끼고 많이 사잖아요. 내 게 아니죠. 사실상 은행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뭔가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게 나오는 배당, 꾸준하게 나오는 채권 이자,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연금 이런 것들로 저축을 해놔야 지금 당장이라 나중에 노후에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투병을 하시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 암보험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실비보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젊은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국가에서 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받고 뭐 이것 받고 저거 받아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소진이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든 생각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뭔가 일확천금 이렇게 큰 돈보다는 꾸준하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생활비 마련된 저축 금액, 그 마련된 그 시스템,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60대 이상의 그 노인분들은 그런 거를 습득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해나가야 되고 빚을 왜 없애야 되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내가 가진 저축 다 깨고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런 경제적 자본을, 여러분만의 경제적 아비투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 읽기, 독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뿐만이 아니고 음악 감상뿐만이 아니라 또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쌓아두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입원해서 병원에 있다 보면 할 게 없잖아요.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한정적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은 안 아프니까 나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좀 질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한 3일 정도 입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심심해서 어떻게든 책을 들고 가서 책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삼국지를 읽고 있던 기억이 있어요. 삼국지가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나쁜 책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좀 읽고 싶은 책이 삼국지였기 때문에 삼국지를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료하고 할 게 없고 심심할 때 그렇게 독서하기가 딱 좋거든요. 음악 듣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핸드폰을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요. 유튜브는 소비하는 거지 뭔가 생산하거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지루해지고 눈이 피로해지고 더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약간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함에 쩌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또 본능적으로 책을 읽고 음악을 듣잖아요. 뭔가 글을 쓰고 싶고 그거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영상으로 찍게 되거나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책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병원에 있어도 내가 당장에 시간이 없더라도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뭔가 프라이드가 이렇게 좀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뭔가 자신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그 병원 내에서 제가 또 이렇게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책을 읽고 뭔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사회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사회에 아직도 남길 것이 있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와 음악 듣기,
뭐 이런 이제 지식 자본을 쌓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많이들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 결혼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로 많이 결혼을 피하기도 하고 짝을 찾지 못해서 결혼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어머니도 계시고 저도 있고 누나도 있어서 그나마 일단은 친구들이 좀 없으세요. 그래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버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도 안 한 상태고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거기다 나는 외동이고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뭐 되게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팠다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친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친척이 내 보호자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거든요. 가깝지만 먼 당신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동료가 이제 누가 쓰러져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가족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생각에는 뭐 내 가족이 뭐 어떤 사람은 짐스러워요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 나라의 노예를 만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옆에다가 치워놓고 본질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서로 도와줘 가면서 도움을 주면서 서로 그렇게 보호해주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 같은 것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병원에 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난적 의료비 사업 이런 거 하고 싶어도, 그런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을 내가 받고 싶어도 내가 그 서류를 다 떼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그럼 못 가요. 못 가기도 하고, 아픈 데 가면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 이런 걸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게.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가족을 좀 이루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자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보면 가족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러 가지 자본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가족애가 굉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막 이제 재벌들끼리 싸우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어떤지 이렇게 싹 살펴보잖아요. 그 가족 간의 뭐랄까 돕는 것들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늦었지만, 혹은 난 아직은 뭐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이 그런 뭔가 우리가 그냥 좀 단편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은 꼭 가족이 나는 구성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뭐 나는 정말 결혼 생각이 진짜 1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체조차 없으면은 정말 혼자 살아가다가 쓰러져도 그 누구도 구해줄 수 없게 되는, 병원에 갔는데 나 혼자 그냥 병원에 덩그러니 누워있게 되는, 진짜 그러면 서럽게 눈물만 납니다.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뭐 별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어쩌면 깨닫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암에 걸리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